안녕하세요. 수비를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부자 언니, 부자 연습, 유수진. 신이 나를 빚었을 때 끈기는 빼먹으셨나 보다. 쉬운 선택은 이제 그만. 언니, 저 한 달에 모으는 돈 조금만 줄이면 안 돼요? 언니, 저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이번만 목돈에서 꺼냈으면 안 돼요? 저 이번에 결혼할 때 집 사는데 보태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주식이랑 펀드 다 해약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생활비 줄이기로 해놓고 도리어 모으는 돈을 줄이시겠다고? 여행은 내 돈이 벌어온 수익금으로 가기로 했잖아. 최소한 3천만 원은 모아야 뭔가 투자를 시도라도 해볼 거 아니냐고요. 시집갈 때 현금으로 얼마를 남겨놓고 결혼 비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종잣돈으로 불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종잣돈이 있어야 그 돈이 나 대신 일을 해서 부자되게 해준다니까. 이분들이 진짜 그 돈 모아서 놔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 내가 자기들한테 돈을 모으라고 계속 부탁하고 설득해야 하는 거지? 도대체 왜요? 왜? 어지 박약이라는 오래된 불치병이 돌고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놈의 불치병 때문에 시청자들의 마음이 애절해지더 부자되는 여정에서 도지는 고객들의 불치병 때문에 언니의 마음이 애절해진다. 재테크를 시작한 지 3개월 또는 6개월 아니면 9개월째에는 꼭 의지박약이라는 병에 재발한다. 검수주가 아닌 이상 종잣돈을 만드는 일은 필수다. 그런데 이놈의 지구력이 문제다. 한번 통장에 돈을 늘어놓으면 내 돈이 아니다 하고 장기전에 돌입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구력이 딸리는 것이다. 돈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다.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싶으면 귀신 들린 듯 쓸 때가 떠오른다. 써버리지 않으면 누가 훔쳐갈 것만 같은 생각도 든다. 돈은 써야지 또 들어온다는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써버린다. 목돈을 깨기도 하고 생활비를 원래 수준으로 늘리기도 한다. 사고 싶은 걸 못 참겠고 아껴 쓰는 게 힘드니까 쉬운 것을 선택한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자꾸 쉬운 선택을 한다. 만약 친구가 내일 소개팅에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애프터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리액션을 잘해야 돼. 눈 동그랗게 뜨고 어머 정말요? 하면서 관심 보이고 고개 열심히 끄덕이면서 맞장구 쳐줘. 안 웃기도 깔깔대고 웃고 감탄사 날려주고 머리꽃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 그런 남자는 우쭐해져서 여자가 자기한테 호감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원장님께 도움을 받는 거다. 이마는 볼록하게 채우고 눈은 앞뒤로 베란다 확장하듯 트서 크게 만들고 콧대에 필름 좀 맞아주면 확실히 예뻐진다. 예쁜 여자가 리액션 잘하는 여자보다 애프터 받을 확률이 더 높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남자한테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굴까? 청순, 가련 햇미인, 서구행미인, 성행미인, 천만에 처음 보는 여자다. 여자친구가 미스코리아 하면 뭐 하나? 처음 보는 여자가 더 예쁜데. 그래서 성형수술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예쁘나 안 예쁘나 똑같다. 하지만 취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여자는 예쁘지 않을지 몰라도 멋있다. 볼수록 매력있다. 그래서 점점 예뻐 보인다. 무슨 음악을 좋아하느냐는 무릎에 K-팝도 좋고 J-팝도 좋고 음악은 다 좋아요 라고 하는 여자와 저는 재즈를 좋아해요. 재즈는 사람의 목소리도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죠. 악보 없이도 순간순간 다른 악기들과 대화하듯 연주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연주자들도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관객들에게도 뮤직 테라피가 돼요. 그리고 재즈는 엇박이 있어요. 저는 살사를 추는데 살사에도 엇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즈가 더 좋아요. 요새 재즈는 월드 뮤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라틴 계열의 타악기 연주를 자주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 가운데 누가 더 매력적일까? 토끼 같은 리액션을 하는 건 어렵지 않다. 어머님이 낳으신 나를 원장님이 빚으시는 것도 돈 들이면 되는 일이니 쉽다. 하지만 취향을 갖는 것은 어렵다.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든다. 그래서 취향을 갖고 멋진 여자가 되기보다는 성형수술을 하고 동안 화장법을 배우고 예쁜 옷을 사입고 리액션을 연구한다.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 쓰기보다 모으고 놀기보다 공부하고 충동에 따르기보다 계획을 따라야 한다. 남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 갈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쉬운 선택을 할 때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부자의 길에 가까워진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누구나 하는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삶이 선택의 결과로 주어질 것이다. 오늘의 만족을 내일로 미루자. 왜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들 비슷하게 대답한다.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잖아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우리는 돈을 펑펑 쓰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나한테 1,000만 원을 줘봐라. 내가 하루에 다 못 쓰나. 그런데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 워런 버핏의 재산은 72조 원이다. 하루에 1억 원씩 써도 1년이면 365억 원. 그렇게 100년을 써야 겨우 3조 6,500억 원이다. 하지만 버핏은 나이 올해 87세. 앞으로 13년만 살아도 장수하는 셈이니 다 쓰지도 못할 돈 나눠주지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그렇게 돈이 많은 그가 사는 집은 80년이나 된 평범한 주택이다. 이발은 동네의 허름한 이발소에서, 밥도 동네 식당에서 먹는다. 그는 왜 돈을 펑펑 쓰지 않을까?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매일 1억 원씩 쓰지 않는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하루에 1억이 뭔가 10억도 쓸 수 있으니 오히려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하지만 우리는 늘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과 사고 싶은 것들을 원대로 못하고 참아야 한다. 그러니 조금만 돈이 생겨도 쓰고 싶어 몸살을 앓는다. 다른 때는 아무 생각 없으면서 쇼핑할 때는 앞날을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 평소 몸에 딱 붙는 니트 원피스는 안 입지만 나는 앞으로 살을 뺄 거고 구매평에 예쁘다고 다들 난리니까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레인부츠는 신어본 적 없지만 만약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면 필요할 수도 있으니 20% 세일하는 김에 장바구니에 집어넣는다. 우리는 늘 돈을 쓰고 싶어 안달한다. 올리브영에 멘봉 사러 갔으면 멘봉만 살 것이지 향기나는 온열 안대는 왜 사고 앞만 신어봐야 붓기도 안 빠지는 압박 스타킹은 또 왜 사냐고. 부자들이 돈을 펑펑 쓰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뱄기 때문이다. 즉 만족을 미루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다. 남들은 부자가 금금전약까지 한다면 칭송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끼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이다. 투자를 할 때도 그들은 지금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랐을 때 느끼는 만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버핏이 우리도 잘 아는 맥주 브랜드인 호가든, 버드와이저, 코로나를 만드는 에노이즈 부시 컴퍼니스의 주식을 사들일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됐군. 나는 이 주식을 사기 위해 25년 동안 매년 연차 보고서를 받아와 봤거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려 25년을 기다린 워런 버핏. 우리도 버핏처럼 오늘의 만족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의 만족은 또 모레로 미루며 끈기 있게 가보자. 지금 1개냐 나중에 10개냐 그것이 문제로다. 1966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은 4살짜리 아이들 650여 명을 대상으로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했다. 이 마시멜로를 지금 먹어도 좋아. 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1개를 더 줄게. 어떤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고 어떤 아이들은 15분 동안 참고 기다려 1개를 더 받았다. 물론 눈앞에서 유혹하는 마시멜로가 넘어간 아이들이 훨씬 많았다. 참원 아이들은 30%에 불과했다. 그리고 15년 후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 시험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학업 이외의 부분에서도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 마시멜로를 제일 먼저 먹어버렸던 아이들은 청학을 당하는 빈도도 높았고 충동 조절을 못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15년이 아니라 30년 후에 조사를 했다면 두 그룹의 차이는 훨씬 크지 않았을까. 아마도 한쪽은 부자가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빈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미래를 위해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이나 기다린 4살짜리들은 어떻게 먹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있었을까? 이 아이들은 전략을 사용했다. 눈앞에 마시멜로를 잊기 위해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다른 곳을 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나름대로 무척 노력했다. 4살짜리 아이들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리 없다. 나한테 맞는 전략을 쓰는 것이다. 절개찾기 해둔 쇼핑몰이 자꾸 지름신을 부른다며 그 쇼핑몰 말고 다른 쇼핑몰로 여기저기 들어가서 사고 싶은 것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각 사이드들끼리 비교 분석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멀미가 날 것 같아서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이다. 해외여행 다녀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엉덩이가 덜썩덜썩한다며 여행 가고 싶은 도시를 하나 정해서 가봐야 할 곳과 맛집 등 쇼핑 리스트를 검색해보자. 여행책을 만들 기세로 공부하다 보면 이미 그날에 다녀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덜썩거리던 엉덩이도 좀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마틴 린더스트롬 지연, 박세연 옹기, 옹진 지식하우서 2012년 책가, EBS 다큐 브리즘, 자본주의 2부, 소비는 감성이다 편을 추천한다. 당장 돈이 쓰고 싶을 때 마치 총을 맞은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내 돈이 모이면 언제 얼마나 드는지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금처럼 계속 쓰면 평생 돈이 불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고하는 로드맵을 보면 지름신과의 접신이 끝나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이다. 쇼핑몰 구경하듯이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다가 앞으로 내 돈의 흐름을 내다보고 나면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효과라고 할까.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내가 왜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찾으며 끈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목적의식이 있어도 사람이다 보니 중간에 힘이 빠지고 지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럴 때는 식어가는 열정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셀프 모티베이션이 필요한데 사람마다 모티베이션 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언니의 셀프 모티베이션 방법은 호텔 커피숍에 가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럽거나 느슨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곳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는다.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다이어리를 꺼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적어본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많은 부자들의 호텔 로비를 오가며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티타임을 가지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나이 들어서 저분들처럼 여유있게 살려면 아직은 한참 파이팅하고 달려야 할 때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그리고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은 이 커피값이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다시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에너지 게이지를 채워서 온다. 새벽 시장에 가본다는 사람도 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와 일하면서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모으려는 상인들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도시의 야경이 내리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 혼자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고도 한다. 저렇게 수많은 건물과 아파트가 있는데 왜 저 가운데 내 집 한 채, 내 건물 한 채가 없는 걸까? 15년 후에는 꼭 건물주가 되고야 말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오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스스로 열정의 온도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엿길로 너무 샜다. 다시 미셸 박사님 이야기로 돌아가자. 미셸 박사는 1980년대에도 같은 실험을 했다. 이번에는 마시멜로 그릇에 뚜껑을 덮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거저 뚜껑을 덮어 마시멜로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만으로도 기다리는 아이들의 수가 훨씬 늘어났다. 이처럼 작은 장치 하나만 해놓아도 돈 쓰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있다. 그러니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마시멜로 실험이 있다. 아이들한테 공장놀이를 하자고 한 다음 다른 재료를 더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한 뒤 어떤 그룹 아이들에게는 약속대로 재료를 주고 어떤 그룹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색종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없구나. 얘들아 미안해. 공장놀이가 끝나고 메시모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이 메시멜로를 먹지 않고 잘 참았을까? 바로 실험팀이 재료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그룹의 아이들이었다. 무려 64%의 아이들이 참고 기다렸다. 기억하시는가? 처음 메시멜로 실험에서는 30%였다. 반면 약속이 지키지 않은 그룹에서 15분을 기다린 아이는 고작 7%였다. 실로 엄청난 차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15분을 참으면 정말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아까 재료를 더 가져다 주겠다더니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뭘 믿고 기다리겠나? 기다린다고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을지 못 받을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말이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가? 아무리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하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것이다. 정말 부자가 될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쓰고 싶고 로드맵대로 잘 가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투자라는 것이 오늘 시작하면 내일 당장 수익 나는 것이 아니다. 또 매번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큰 이익을 볼 때도 있다. 그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겉봐. 역시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평범한 직장인이 투자해서 부자 됐으면 너도 나도 다 부자 됐겠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에 근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부자로 가는 로드맵을 포기해버린다. 하지만 자신은 꼭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투자해서 손실을 입더라도 반응이 다르다. 매번 수익만 나겠어? 그리고 어떻게 첫 술부터 배가 부르겠어? 이것도 경험이야. 다음에 더 많이 수익 내면 돼. 똑같은 정보를 줘도 고객들마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다르다. 결국 이 속도의 차이는 그들이 가진 생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온 에너지를 집중해 기를 써야 한다. 힘들어도 밀고 나가야 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오늘의 만족을 내일로 미루기 바란다. 이제 더 이상 입 아프게 힘들겠지만 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다. 지금 당장 1개를 얻고 싶니? 아니면 나중에 10개를 얻고 싶니? 부자 미션. 지인에 따라 호기심이 많고 행동은 가난한 끈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 두꺼운 책 한 권을 독파하는 것이었다. 워낙 책 읽는 걸 안 좋아해서 학창 시절에도 세계 명작 한 권조차 제대로 읽은 적이 없던 터라 야심차게 도스토예프키의 까르마초프의 형제들을 골랐다. 얼마나 두꺼운지 처음에는 한숨만 나왔으나 이해되건 안 되건 일단 읽기 시작했다. 최소한 하루에 2쪽은 읽기로 목표를 정한 뒤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면 10쪽도 읽고 재미없고 어려울 때는 꾸역꾸역 2쪽은 채웠다. 그렇게 매일 그러지 않고 읽어 마침내 한 권을 다 읽어냈을 때 그녀가 느낀 성취감은 대단했다.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커졌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뭔가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매일 조금씩 나눠서 해보자. 책 한 권 읽는 것으로 정해도 좋고 일주일에 몇 번을 정해두고 동네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 무엇이든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연습하자. 큰일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를 성공하면 또 다른 것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작은 성공도 자꾸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성공이 주는 기쁨으로 자존감과 인내심, 치구력이 길러진다. 오늘부터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해서 바로 시작해 보자.